안녕하세요. 우리집 라디오 다음 사연입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6시간 거리 시골입니다. 친정은 서울 외곽이고요. 저희는 부부와 5살짜리 딸이 있어요. 딸이 기관지가 아주 약해요. 코로나 터지고부터 애를 어디 보낼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도 쉬게 하고 저도 1년 휴직하고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애가 어릴 때부터 폐렴이나 후두염, 이 밖에도 기관지에 관련된 거의 모든 병을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난임이라 결혼 10년 후 시험관 시술 4번 만에 겨우 얻은 아이고요. 기관지 약한 부분은 시댁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누이가 기관지가 약해서 지금은 천식이 있고 코로나 전에도 외출 시 마스크를 하고 다녔어요. 감기 걸리면 폐렴이 쉽게 와서요. 원래 사는 집은 서울의 아파트인데 코로나 때문에 애를 집에 가둬둘 수 없어서 신랑이랑 상의 끝에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서울 외곽 경기도 초입에 전원주택처럼 생긴 단독에 살고 계셔 마당도 있고 친정 부모님 대부분 집에 계시니 아이도 덜 심심하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손녀도 하나시니 친정에서도 아이에 대한 건 아주 끔찍하세요. 물론 시댁에서도 아이 예뻐해 주시지만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 입원할 동안 친정엄마는 아이 병간호에 아빠는 저 몰래 병원비 내주실 때도 많았고요. 시댁은 전화로 걱정만 하세요. 애 몸에 좋다고 도라지 배즙 20봉 한 박스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시댁은 농사 짓는 분들은 아니라 신호가 인터넷에서 배달시킨 거였어요. 뭐 다 괜찮아요. 결혼할 때부터 저희한테 10원 한 장 안 쓰신 분들이니. 다행히 신랑이 친정에 아주 잘하고 저도 시부모님 이야기나 혼담을 신랑한테 하면서 신랑과 싸우지 않아요. 서운한 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랑이 없던 말던 시부모님한테 말하는 편이고 신랑이 같이 있으면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저는 시댁에 할 도리는 합니다. 그동안 명절에는 내려가려고 노력했고 작년 구정 때는 애가 입원 중이라 못 가고 작년 추석에는 갔어요. 올해 구정 때는 시댁에서 올라오셨고요. 생신 때는 시댁이 너무 멀어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시댁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용돈 넉넉히 보내드리고 식당 예약해서 신우가 모시고 나가 외식하면 저희가 식사값 보내드렸어요. 3년 전에 아버님 칠순이셨는데 두 돌 아가 데리고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동남아 여행 다녀오고 친척들 불러 대가족 식사하고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했어요. 시누이가 시골에서 격리 일을 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신랑 일이 벌이가 괜찮고 저도 휴직하기 전에 연봉이 꽤 높았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드리는 게 부담은 없어요. 이번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내려가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신랑이 시댁에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신랑 일도 바쁘고 제가 아이와 친정에 지내니 신랑은 서울 집에 일주일에 반, 저희랑 친정에 일주일에 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렸어요. 애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안 오냐부터 왜 우리 집 아들이 엄한 남의 집에 대릴 사회 노릇 하고 있냐. 너는 오려는데 땡땡 제 이름 이 못 간다고 하더냐. 신랑이 건강한 사람도 요즘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인다. 딸이 거기 가서 아프면 답도 없다. 땡땡은 가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아무튼 이번에는 안 가니 그렇게 아시라고 하고 신랑이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 폭주하시면 몇 시간이고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전화 왔는데 신랑이 먼저 보고 시어머니 전화 받았었어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갈 테니 이번에는 우리 못 갑니다. 애 엄마한테 이걸로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시라고. 왜 갑자기 차례를 지낸다고 난리냐고.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그럼 음식 하지 말고 음식 맞추시라고. 돈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나한테 애엄마한테나 전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모든 명절에는 처가에 갈 거라고 그렇게 아시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보였고 시누이한테 연락해봤는데 시누이는 차례 음식에 대해 모르고 있더라고요. 차례 안 지낼 거예요. 한 번도 지낸 적 없는데 하길래 우리한테는 차례 음식 하실 거라고 했으니 아가씨가 음식 주문 시장 가서 해주시면 돈은 입금해 드릴게요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나중에 음식은 주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하고 문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 괜찮았는데 지난 주말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 전화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엄마도 조용히 전화 받았는데 시어머니 정도가 지나치시니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엄마랑 거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고 아빠랑 신랑은 마당에서 애랑 비눗방울 불고 있었는데 엄마 언성이 높아지니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내용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안 내려가기로 했다고 들었다. 서운하신 거 이해하는데 시국이 이러니 어쩌겠냐. 손녀가 어린이집을 안 가니 아파트에 있으면 심심하니 마당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언성 높아짐. 땡땡 때문이 아니라 서방 때문에 시험관 수술한 거 아닙니까? 땡땡은 문제가 없었어요. 애가 안 생기니 저 때문이라고 한 거 같음. 애들 애 없이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부인이 손주 노래 부르신 거 아닙니까? 땡땡이 그 힘든 시험관을 4번이나 했는데 시험관을 4번이나 하게 된 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하신 것 같음. 여기서부터 저희 엄마도 폭발 직전이라 신랑도 들어옴. 애들 추석에 안 내려간다고 서운하신 건 서운하신 거고 왜 우리 애를 걸고 넘어지세요. 우리 애가 뭔 죄예요. 자기 딸 하나 있는 거 아프지 말라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무슨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아픈 거예요? 신랑이 그동안 애를 부모님 방에 두고 TV 켜주고 나오고 그리고 신랑이 전화기를 달라고 엄마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엄마가 기다려보라고 사인을 했는데 아빠가 전화기를 뺏었어요.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추석에 안 내려가기로 한 건 애들 결정이라 애들이랑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애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인데 왜 남의 자식 말을 함부로 합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출가 외인입니까? 자식은 자식이지. 그리고 딸 자식 남의 집 시집 가서 그런 험한 말 들으라고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닙니다. 사부인 저희한테 전화할 때는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화나 저희 애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애들이랑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애들이 명절에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못 가는지 관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40이 넘었는데 그 정도 결정은 알아서 하는 거죠. 끊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사부인.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말을 늘 논리적으로 잘하시는데 이번에도 언성 높아지는 거 없이 말씀 잘하셔서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전화 끊고 신랑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면목 없다고 말씀드리니 자네가 부모님께 저녁에 전화 다시 드려봐 하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안방에 가서 애 안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신랑은 다음날 시댁에 전화해서 이제 명절에 본가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아시라고 아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애 보고 싶으시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화하셔서 사과하시라고. 애를 지금까지 80%는 장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집 받은 것도 경기도 외곽에 단독 지으셔서 서울 아파트 저희 주셨음. 집 받은 것도 아직 못 갚았고 지금 처가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은 엄마 혼자 만들었다. 그러니 사과 안 하시면 아들도 없다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있어서 건강한 땡땡 생고생 시켜가며 애를 낳았는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고. 나 뜨거워서 땡땡 얼굴도 못 보겠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시어머니 연락은 아직도 없는데 오늘 추석이라 아침에 애랑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신랑이 관둘해서 일단 안 하기로 했어요. 이따가 시누이한테 연락은 해보려고 해요. 신랑이 방어막 잘해주니 든든하긴 한데 괜히 엄한 말 들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시댁은 원래 남편이 연락하고 남편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까지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중재를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저한테 서운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대답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 뒤돌아서 가슴치고 이렇게 말할 걸 후회하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시누이는 착해요. 몸도 딱히 건강한 편도 아니고 내성적인데 만나면 묵묵히 도와주는 스타일이고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늘 안타까운 분이라 제가 시누이랑 잘 지내고 시댁에 할 도리를 하니 저한테 더 바라는 게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가끔 폭주하는데 신랑이 늘 방패막이 되고 시누이도 조곤조곤 본인 엄마한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처럼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폭주한 적은 처음이라 글 써본 거예요. 전화는 차단 안 할 건데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 뒤로 전화 온 적도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일단 화나시면 보통 분들 아니시라 제가 차단은 안 할 거지만 전화는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시댁에 전화해본다고 한 건 시아버지나 시누이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는 애랑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렇든 말든 애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고모도 좋아해서 많이 보고 싶어해요. 시누이가 애 추석 선물이라고 애가 좋아하는 만들기 왕구 주문해서 보냈더라고요. 시댁이랑 어찌해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쓴 거예요. 시댁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거예요. 시댁은 남편 가족이니 남편이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방어막 대고 선 긋고 그럴 거예요. 제가 시댁을 차단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하실 일이 있으니 저도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을 선택권은 있는 거죠. 그분이 화목한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깰 권리는 없으니까요.
신랑도 본인 엄마가 장모님 반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대로 내버려 두시거든요. 시댁을 가야 한다고 하면 그래라 하시고, 이번에 안 가겠다 하면 그러니 하고 마세요. 아무튼 저한테 이제 전화는 안 올 거고, 전화하셔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시니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받지도 않을 테지만. 이번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